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한 덕에 시골에서 서울을 갔고 서울에서 일본, 일본에서 파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찾아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존 스트렐레키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 세상 끝의 카페를 33살의 나이에 집필 하셨고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남극 포함해서 전 세계로 43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20년이 지나는 동안 해외에서 사랑받는 스터디셀러입니다. 독일에서는 8년 연속 슈피겔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책을 읽고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아주 쉽게 잘 풀어놓은 책이 나오니까 정말 추천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집필되었고 아주 단순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의 카페의 저자는 토니 라빈슨,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에서 영감을 주는 리더 100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곧 이분과 인터뷰도 있을 예정입니다. 정말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자는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걱정하고요, 대학생 때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며 승진을 걱정하고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왜 사는지 존재의 이유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데요. 그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세상의 끝의 카페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끝의 카페라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한 삶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첫 번째, 소중한 사람에게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을 때 그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었나요? 많은 분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 하게 되고 반대로 주변에서 말리면 아예 마음까지 접어버리시죠? 이런 분들께 이 구절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끝에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 케이시와 길을 잃어 카페에 방문하게 된 주인공 존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는 바다 거북이 산호초 근처를 유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 해안가에서 멀리 바다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하자 따라가기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허탕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냥 물 위에 동동 뜬 상태로 거북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저는 인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물 위에 동동 뜬 채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다 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바다 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은 그냥 떠있기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죠.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 거북은 결코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지 않았었어요. 대신 파도를 이용했죠. 제가 바다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어요. 밀려드는 파도를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도가 쓸려나갈 때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었던 거죠.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들, 활동, 그리고 사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무관한 것들이요. 그리고 밀려드는 파도는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사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세계여행하면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말 세일링 요트 무동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편하고 저밖에 없었죠, 배에서. 그런데 폭랑이 옵니다.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센 폭랑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바다에는 산 같은 게 없어서 폭랑이 오면 점점점 세져서 그때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거든요. 폭랑을 거스르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더 힘듭니다. 파도도 더 많이 맞게 되고요, 더 힘들어요. 근데 이때
조금만 바람을 이용하잖아요. 바람을 반대로 쓴다거나 바람을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인간관계에서도 사용할 대목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들, 활동, 그리고 사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무관한 것들이요. 인간관계도 파도처럼 거스르지 말고 흘러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두 번째, 나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끝에 카페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판에는요, 다음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진지하게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태평양을 세일 요트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제가 배를 조종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런 시간에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들잖아요. 정말 조용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파도 소리만 들렸고 그때 저는 스스로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정말 기업가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그것을 하려고 여기에 지금 있는 걸까? 저의 진짜 존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존재로 태어나 온갖 실패를 겪으며 조금이나마 성장을 했고 결국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 전에 켈리같이 옛날의 켈리처럼 성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인류가 진화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켈리가 왜 유튜브를 하나요? 돈도 많고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 왜 유튜브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존재의 목적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에 카페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인데요. 책에서는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해서 죽는 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알다시피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정말 타지 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함께 16살에 부모를 떠나서 가족 없이 함께 살아서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요.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빵 같은 거 먹으면서 학교 가는 버스를 타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빵을 먹으면서 목에 걸려서 그 버스를 못 내리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음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친구를 제 가슴에 묻고 그 친구 목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세계를 좀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파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말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친구도 없이 돈도 한 10억 정도 빚지고 정말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세느강을 지나가다가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를 생각해서 살아만 있어주자라는 마음으로 살게 됐죠. 사실은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희망이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사업에 망해서 정말 실패한 여자라고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한테는 정말 내 새끼, 우리 귀한 딸 희망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은 강합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움 대신 존재 목적에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세 번째, 돈을 벌고 나서 라고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LG 의인상을 수상하신 김쌍식 대표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일어나셔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빵을 준비하시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을 나눠주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빵집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싶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김상식 대표님께서는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건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빵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돈이 있어야만 나눔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돈과 관련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기부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럴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락 사업 시작하는 첫날부터 첫 번째 도시락부터 일부를 떼어놓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반드시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10억을 벌었을 때 기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영영 기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10억을 모았을 때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은 1억이 있을 때 이미 기부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돈과 성공이 선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상식 대표님처럼 먼저 남에게 주겠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부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기부를 하는 당사자인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네 번째,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모든 문제이므로 인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목적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답을 찾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다양하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확실한 것은 존재 목적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카페에서 종업원 K씨는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가장 좋은 때는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 혼자 있을 때죠. 그런 방법을 통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에 집중하시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해드리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느끼면 집에 핸드폰을 놔두고 산책하러 외출합니다. 핸드폰 없이 산책하고요, 그 시간은 오직 나에게 집중합니다. 핸드폰에 갇힌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핸드폰 없는 시간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흘러갑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끝의 카페 역시 천천히 들여다 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끝의 카페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주인공 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페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존재의 목적을 떠올랐을까요? 결말은 책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 끝의 카페 메뉴에 적힌 3가지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 아니오를 적고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세 번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를 적고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우선 멈춤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어떠한 대답도 좋습니다.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자 존 스트레레키 역시 단번에 모든 답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생각나는 답을 적어보세요. 위 3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신 분 중에 세상의 끝의 카페 책을 총 30분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설문지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셔서 이벤트에 참여하십시오. 독일에서도 이 책 선물이 유행처럼 번졌고 다들 선물 받으면 엄청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으시면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 많이 선물해보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5초, 더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